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7월 2일자 글로벌 마켓 동향과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러 시장 스냅샷이랑 또 브리핑 자료들을 보면서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뭔지, 또 약간 좀 혼란스러운 신호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이거 보니까 글로벌은 66이고 한국은 81.2네요. 여전히 좀 높은 편이죠. 네, 꽤 높은 수준이죠. 탐욕적으로 많이 기울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 증시인데 이게 좀 엇갈렸어요. 다우 지수는 0.91%,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반대로 0.82% 하락했단 말이죠. 같은 미국 시장인데 왜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다우지수가 오른 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이게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그리고 은행 규제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배당 확대의 기대감이 커졌거든요. 아, 배당 기대감? 네, 그래서 특히 헬스케어 주식들이 좀 힘을 많이 받았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네, 확 빠졌죠.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던 주요 기술주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 이 둘 사이에 약간 설전 같은 게 오가면서 테슬라 주가가 확 빠졌어요. 한 5% 넘게요. 아, 그 여파가 컸군요. 네, 그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런 빅테크는 부진했는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1% 넘게 올랐어요. 시장 안에서도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네요. 기술주 안에서도 좀 갈리고 소형주는 또 다르게 가고. 그런데 경제 지표들도 좀 혼란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보통. 이게 49.0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50 아래, 그러니까 위촉 국면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준선인 50을 넘어야 확장이죠. 네. 그런데 또 5월 구인 건수는 늘었다면서요. 이건 좋은 신호 같은데 좀 상반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제조업 PMI 세부 내용에 보면 수요는 부진하고 고용도 좀 위축되는 신호가 있는데 생산 자체는 또 반등을 했어요. 좀 복잡하죠. 네, 정말 복잡하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월 구인 건수는 늘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ISM 제조업 보고서 안에 있는 고용지수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은 구려고 하는데 실제 채용까지는 아직 좀 망설이거나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 지표가 반등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물가. 네. 그래서 연준이 7월에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거죠. 파월 의장도 계속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24%까지 올라선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서로 좀 다른 신호를 주니까 연준도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 뭐 이런 거군요.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무역 갈등 문제인데 특히 미국하고 일본 사이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품의 관세 유예하는 거, 이거 연장 안 할 수도 있다. 심지어 30에서 35% 관세,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시장 변동성을 키우기에는 충분하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20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선거 앞두고는 민감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엔화 가치라든가 증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농산물 또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미칠 영향도 좀 자세히 봐야 하고요. 물론 이게 항공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보합세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되는데도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얽혀 있네요. 다른 시장 지표들도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96.654로 조금 내렸고 유로화는 ECB 부총재 발언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1.11달러 선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네, 비교적 조용했죠. 국제 유가 WTI는 배럴당 65.45달러로 올랐고 금값도 온스당 3,349.80달러, 1.27% 상승했네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있었던 걸까요? 네, 약간 그런 흐름도 보였죠. 금값이 꽤 올랐네요. 개별 종목 보면 애플이랑 아마존은 그래도 좀 올랐어요. 1.3%, 0.5% 정도. 그리고 마카오 카지노 관련주들 라스베가스 샌즈나 윈 리조트 이쪽은 무려 8.9%나 급등했고요. 와, 거긴 호재가 있었나 보네요. 네, 반면에 다른 빅테크들 엔비디아는 3% 빠지고 메타도 2.6%, 마이크로소프트도 1.1% 하락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기술주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었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7월 2일 시장은 트럼프 감세한 기대감이라는 호재와 기술주 차익 실현이라는 악재, 그리고 또 무역 긴장 같은 변수들이 막 섞이면서 방향을 좀 찾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경제 지표마저 혼란스럽게 나오니까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최근까지 시장은 사실 주로 정책 기대감, 예를 들면 감세라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요인에 좀 힘입어서 상승해 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슬슬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좀 커지면서 기업들의 실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즉 가이던스가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거죠. 아,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진짜 실적을 봐야 한다. 그렇죠. 특히 오늘 나타난 것처럼 기술주에 쏠렸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 가치주라던가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도는 순환매라고 하죠. 그런 조짐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정책 중심의 시장에서 실적 중심의 시장으로 그 무게추가 좀 이동하는 그런 변곡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성격의 변화 가능성이 각자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나 또 투자 전략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